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잘 몰라 대상자 10만 명 가운데 절반만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경찰청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문제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국민들 사생활을 들여다본 경찰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헌금을 걷는 교회가 경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교회만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영화와 공연도 보고 여행도 가게 하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만 하면 연간 5만 원이 나오는데 대상자 10만 명 중 절반이 신청을 안 했답니다. 김인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영화 보기, 책 사기, 공연, 여행부터 스포츠 관람까지. 쓰고 싶은 곳에 연간 5만 원. 모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문화생활 할 때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책 살 때도 좋고. 더구나 올해부터는 선착순에서 신청만 하면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세대당 지원에서 한 명씩 따로 지원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문화 쪽에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행하고 스포츠 관람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춘 관광상품에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에서만 신청 대상 10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만 8천여 명이 아직 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홍보가 미흡해서입니다. 특히 가장 문화에서 소외된 60세 이상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3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막판에 겨우 집행됐습니다. 광주시는 4월분 누리과정 예산 60억 원을 대신 집행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요청을 심사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 등이 자치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고 우려했던 보육 대란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4.29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각 후보 진영이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김무성 대표가 호남 총리 추천론을 말한 건 여당이 호남 지역민을 예우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주 발전을 위해 1년만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내일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해 집중 유세를 펼치는 한편 모레 최고위원회를 후보 사무실에서 하는 등 전통적 지지층 확보에 나섭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천호선 대표와 함께 유일한 진보정당의 후보임을 강조하며 표밭을 누비고 있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유권자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0여 명이 정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금호타이어의 도급 형태를 사실상 파견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에 대해 정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간주한 지난 2월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도급 직원이라며 정식 채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 내용도 협력업체는 인정을 하지만은 협력업체의 작업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파견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지난 2월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과도 관련된 금호타이어의 도급 문제는 이번 판결로 지역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금호타이어에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700명가량의 도급 근로자들이 있고 기아차나 포스코 사내하청도 사정이 비슷해서 제조업 전반에 줄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이 항소를 포기했고 문제 감사 결과를 결국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경찰이 재판을 불사하면서까지 공개를 꺼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초런 기자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국민의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이 항소하지 않고 2012년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 기간 동안 적발된 전국의 경찰관은 473명. 이들이 정보를 훔쳐본 국민은 9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10,000명에 가까운 국민의 정보가 불법 조회 또는 유출됐던 겁니다. 동창을 찾거나 맞선 상대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건 애교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 본인이 받을 빚을 위해 경찰 전산망을 채권 추심사처럼 이용했는가 하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은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어떨까? 경찰청은 2년 만인 지난해 10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광주 MBC는 이번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개를 거부해 1년 9개월 동안이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던 이 자료와 달리 경찰청은 이번엔 감사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때보다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법제외와 유출은 여전해 100명의 경찰관이 700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를 잡으려고 범죄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행태는 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결과를 받아내는 일도 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헌금을 걷는 교회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상대적으로 경계가 허술합니다. 이런 점 때문일까요? 수십 차례에 걸쳐 교회만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10대 청소년들이 교회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집니다. 서랍 안에 있는 통장을 보기도 하고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침입한 학생들이 금품을 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상인들이 침입해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명을 한 700m 정도 추격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주를 한 상태였고요. 3명이 들어왔는데 16살 신모군 등 10대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4차례에 걸쳐 광주 일대 교회만을 골라 모두 600만 원을 훔쳤습니다. 학생들은 밤이나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자들을 위해 이 교회 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털이는 주로 헌금을 걷는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0대들은 훔친 금액이 10에서 20만 원으로 소액이고 교회 측에서 이미지를 생각해 도둑을 맞아도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좀 선한 곳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들 갖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덜한 것도 교회를 노린 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대회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갖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적연금 개혁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새누리당까지 거리 행진을 한 민주노총은 오늘도 5.18 민주광장에서 공적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호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동참함에 따라 막대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에 동참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을 모두 징계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광주 전남 지역 교사는 300여 명으로 파악됐고 이들 교사와 해당 학교장들은 대규모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선거자금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모 컨설팅 회사와 선거 지원 업무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비용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진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진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회식과 축구 등 전남체전 주요 종목 경기가 열리는 진도 공설운동장입니다. 본부석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으로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람석은 1000여석으로 늘어났으며 실내 육상 보조 경기장과 테니스장 등 각 종목별 시설도 완비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주말에 총 리허설을 끝으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경기장 인근과 진도 읍내에 5개 주차장이 조성됐고 주민들을 위해 각 읍면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 지역 경제는 전남체전 개최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40여 개 숙박업소와 16개 음식점은 전남체전 기간 중 예약이 모두 끝났고 상인들은 맛깔스러운 음식과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선수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수들하고 주민들 많이 찾아오실 텐데 깨끗한 음식 드리고 친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진도에서 열리는 제54회 전남체전에는 22개 시군에서 6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외적과 맞서 싸웠던 서산대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해남 대흥사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재앙으로 열린 서산대제는 유교식과 불교식 의례가 함께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타들을 앞세운 예제관 행렬이 시작됩니다. 서산대사 영정에 향과 술, 절을 올리고 충문을 읽는 등 정묘사직 제례 수준의 법문가는 유교식 국가재앙 의식이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와 시민들은 서산대사의 업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상님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마음이 새롭네요. 서산대사님의 위대함을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일제강점기 때 맥이 끊긴 서산대제가 3년 전 고증을 통해 복원돼서 해마다 봄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에 맞서 나라를 구했던 서산대사와 승군을 추모하는 법요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희생당했던 그런 한 5천여 명의 의승 수임네들에 대한 위로를 해드리고 또 영혼을 위로해드리고 또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을 이 대흥사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산대제를 정해서 그런 걸 지금 봉해하고 위해서 이 서산대제를 봉해하고 있습니다. 경내에서 열린 나라사랑 글쓰기와 사생대회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호국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웃음꽃도 피고 우리나라는 유명한 것 같고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국가 행사로 치러진 서산대제에선 호국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서명운동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암특화 병원으로서 의료 혁신을 주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오늘 개원 11주년 기념식을 갖고 호남권의 중추적인 암센터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전국 40여 개의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군 단위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암수술 환자의 생존율이 수도권 종합병원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다큐멘터리 100년의 유산 여성교육자 김필래가 제19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평생을 여성교육에 힘썼던 김필래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했으며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의 할랄 인증을 지원합니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으로 이슬람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랄 인증 지원 신청을 받고 선정된 수산식품 업체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